그래디 스타일스는 193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네 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선천적인 유전 질환으로 인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집게발 같은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1840년부터 4대째 이어온 질환으로 그의 가족들은 대부분 집게발 같은 손을 갖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하다고 여기거나 손가락질했지만 스타일스 가족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일명 랍스터 패밀리라는 별명으로 가족들이 다 함께 서커스 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독특한 외형이나 장애, 기형적인 외모의 사람들을 모아서 구경거리로 보여주는 쇼였죠. 스타일스 가족들은 시즌당 약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한화 약 6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디 스타일스는 어린 시절부터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7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쇼에 참여했죠. 그리고 스스로를 랍스터 보이라고 칭하며 순회 공연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출을 한 뒤 서커스에서 공연 스태프로 일하는 19살 메리를 만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았고 그 중에 2명은 그래디 스타일스처럼 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났죠. 스타일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손을 닮은 자식들을 쇼에 등장시켰습니다. 손이 약간 불편한 것 빼고는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스타일스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언어적, 신체적으로 가족들을 학대했죠. 그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거나 상체의 힘을 이용해서 기어다녔고 그래서 상체 힘이 보통 사람들보다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남다른 상체 힘을 이용해서 아내와 아이들의 목을 조르거나 폭력을 행사했고 늘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재미로 휠체어를 타고 아내와 아이들과 박치기를 하기도 했죠. 또한 스타일스는 사람들이 서커스 공연이 아닌 길거리에서 자신의 손을 무료로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큰 가죽 장갑을 끼고 다녔습니다. 욕설과 성질이 아주 심했고 자신의 아이들이 누구와 교류하는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스타일스의 딸 캐시는 임신을 했을 때 학대당하는 엄마를 보호하려다가 스타일스에게 심각하게 폭행을 당했고 결국 그 사건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아이를 조산하기도 했습니다. 캐시는 늘 그런 아버지를 사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73년에는 스타일스의 폭력이 절정에 달해서 참다 못한 메리는 그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디 스타일스는 바바라라는 여성과 재혼해서 또다시 자신과 같은 선천적 질환을 가진 아이를 낳았지만 그의 욕설과 성질은 여전했고 결국 두 번째 아내와도 금방 이혼하게 됩니다. 1978년 스타일스의 딸 중에 한 명인 15살 도나는 아빠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집에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집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죠. 도나는 근처에 사는 18살의 잭 레인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고 곧 약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타일스가 딸의 약혼자인 잭을 인정하지 않았죠. 결혼식 전날 스타일스는 큰딸 도나에게 약혼자 잭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불렀습니다. 잭은 앞으로 장인 어른이 될 스타일스와 대화하기 위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스타일스는 총을 꺼내 2발을 쏴서 잭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나를 쳐다보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도나는 자신의 아빠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증언했고 스타일스 역시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3급 살인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스는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감금하는 것은 잔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변이 있었고 수년간의 흡연으로 인해 폐기종이 있다고 주장했죠. 사법당국은 장애를 다룰 수 있는 시설이 갖춰있지 않다는 스타일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로 석방하였습니다. 스타일스는 사건 이후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술을 끊었고 예전처럼 욕설과 성질을 부리지 않았죠. 전부인 메리는 스타일스의 변한 모습을 보고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혼한 지 몇 주 되지 않아 스타일스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학대는 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술에 취한 채로 쇼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고 공연 도중에 관객들에게 돌진하는 사고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는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더욱 의기양양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사실로 인해 더욱 고통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학대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인을 당하더라도 스타일스가 교도소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고 이 학대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한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스타일스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메리는 스타일스와 그냥 이혼하고 떠나버린다면 자신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죽일 것이 두려웠고 남아있는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그것도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메리가 다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해리는 어떻게든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메리는 아들 해리에게 스타일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아들 해리는 그 말을 듣고 크리스토퍼 와이언트라는 이웃에게 $1,500, 한화 약 180만 원 가량을 주고 자신의 아빠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1992년 11월 29일 오후 11시 메리는 밤에 외출을 했고 스타일스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옆집 이웃 와이언트는 장전된 총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TV를 보는 스타일스의 뒤통수에 총알 2발을 발사했고 그는 즉사했습니다. 스타일스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으로 쏘았던 17살의 옆집 이웃 크리스토퍼 와이언트는 2급 살인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고 2009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던 아들 해리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간주되었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14년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리는 자신이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것을 알리며 항소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살인 공모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00년에 석방되었습니다. 메리는 남편이 가족들을 죽이려고 항상 협박해왔고 그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이제는 가족들이 안전해서 다행이라는 자신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스타일스는 평소 좋지 않은 행실로 인해 장례식에 단지 10명의 조문객만 올 정도로 지역사회의 미움을 샀고 아무도 그의 관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를 비롯한 많은 영화와 드라마 등의 미디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서커스단에서 공연하는 공연가였다가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에는 살인 피해자가 된 그레디 스타일스는 플로리다주 템파 근처의 선셋 메모리 가든에 묻혀 있습니다.